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아직 낯설기만 한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네요. 희망차게 시작한 새해였는데 주식시장은 폭탄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만 같던 미국 이란 간 분쟁 위기가 지나가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긴 하겠지만 전쟁 발생 위기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외출을 꺼리고 가게 음식점들은 손님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물건들, 나오는 물건들을 처리해야 할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멈춰진 무역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자동차 등 공장 가동이 멈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3.6%, 코스닥도 마이너스 4.1% 하락하였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끝모를 상승을 이어오던 S&P 500마저 마이너스 0.2%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에 힘입어 약간의 하락만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한국의 경우 시장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격한 실적 하락을 보여주면서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줘 많이 아쉬웠습니다. 1월 한 달간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0.4% 상승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174만 원의 수익이 계좌에 더해졌습니다. 한국 주식 관련 포트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포트가 플러스 6.6%로 높은 상승을 보여주며 전체 계좌를 지켜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큰 변화 없이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수가 2016년 1월에 100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161이므로 지난 4년간 6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매년 약 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만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파란 부분이 투자원금이고요. 붉은색 부분이 평가액 기준으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3.6억 원을 투자하여 약 8천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계좌 총액은 4.5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몇 달간 투자원금이 이렇게 평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의 투자 전략은 현금 보유하다가 하락 시에 하락폭을 메꾸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2018년 하반기의 하락 구간을 현금을 때려박으면서 메꾸는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총 금융자산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하락을 예상해서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유한 총액이 수익률 10%를 가정할 때 받게 될 수익금이 적정한 수준이고 크게 하락하면 싸게 사서 좋고 안 떨어져서 못 사면 그래도 자산이 올라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들은 결국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들이는 돈을 내 지분만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혹은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의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현재 상황이 수습되어 사람도 경제도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가끔 어색한데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마도 인형 같은 두 달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연초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또 금세 회복한 것 같다가도 다시 폭락을 맞이하고 이런 변동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에 탄 것 마냥 하루하루 울렁거리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2월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6.2%, 코스닥은 마이너스 4.9%, S&P 500은 무려 마이너스 8.4% 하락하였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미국 시장의 하락폭인데요.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 시장이 폭락을 맞이해도 꿋꿋하게 버텨주던 미국 시장이었는데 이번엔 한국 시장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FED의 금리 정책을 이용한 지연 사격으로 급반등 상승을 하다가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심리로 다시 급하락을 하고 하루하루 예측 불가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3.9% 하락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21만 원의 계좌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 주식 포트들이 박살나도 미국 주식 포트가 버텨주었는데요. 2월달은 운영 중인 5개 포트가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모든 포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지난달 161에서 155로 급락하였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S&P 500도 고개를 푹 숙인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기록을 시작한 2016년 초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4년이 지나도 성장 없이 갔거나 그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 산업의 미래가 어두운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올해 투자 전략이 마이너스 없는 지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2월달처럼 폭락을 할 경우 투자금을 대거 투입해서 금융자산 하락을 막습니다. 2월달은 마이너스 1,800만원 가량의 평가액 손실이 예상되어 약 2천만원가량 투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었습니다. 크게 하락하면 싸게 사서 좋고 안 떨어져서 못 사면 자산이 올라가서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 자산, 즉 기업의 지분을 모으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안 떨어지고 오르느라 추가 투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우 목표로 하는 연수익률이 10% 정도라서 지금 금융자산 대비 10%만 증가해도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자산이 1,000만원이었다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계속해서 자산을 모으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서 실생활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이벤트가 있나 싶네요. 주변 상점, 쇼핑몰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과 예민함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고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4월 초부터 바쁜 일들이 많아서 3월 결산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3월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악몽 같은 한 달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열흘 정도 지난 현재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다행입니다. 한창 꽃구경 다니시기에 눈치 보여서 놀러도 못 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식 계좌의 상승으로라도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3월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11.7%, 코스닥은 마이너스 6.8%, S&P 500은 마이너스 12.5% 하락하였습니다.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하락하는 일은 보기 드문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미국 주식이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도 하락이지만 매일매일 쉼없이 오르내리며 극한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평소 2% 정도의 등락에도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렸다고 했었는데 3월 한 달간 미국 시장은 보통 5% 내외로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는 10% 폭락했다가 다음날은 10%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말이죠. 3월 한 달간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8.4% 하락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무려 4,186만원이 계좌에서 사라졌네요. 2달 연속으로 수천만원대의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 회복하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3달 연속으로 계좌가 하락한 적은 없었기에 4월 한 달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누적 수익률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번 급락하며 142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시장, 미국 시장 할 것 없이 폭락의 시기인지라 시장보다는 조금 덜 하락한 거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골이 깊었을 때 반등도 높았던 지난 기록들을 되새기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금융자산 현황은 올해 투자 전략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지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제 계좌의 바닥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투자금을 투입하여 플러스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증가이긴 하지만 지난날의 경험을 교훈삼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만 이런 하락세가 계속되면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떨어졌으면 싶네요. 3월 같은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지칩니다.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죠. 이럴 때일수록 믿고 있는 기업을 꽉 잡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시기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가 떨어지면 상처만 남은 투자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상황에 따른 본인의 심리와 행동을 잘 기록해놓고 다시 접하기 어려운 이런 시기를 투자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투자자에게 악몽 같던 3월이 지나가고 4월은 그나마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사태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아직도 고생 중이지만 한국은 극도에 달했던 공포감은 사라지고 조금은 느슨해진 느낌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크게 확산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고 다른 나라들도 사태가 진정되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주식 계좌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4월 한 달간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3.4%, S&P 500은 12.7% 상승하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난 석 달 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다행히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새해 초부터 여러가지 악재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면서 아직 2020년이 4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체감상으로는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아마도 올해 주식 투자자들의 수명이 조금은 줄지 않았을까 합니다. 4월 한 달간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11.4%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도 5,229만원으로 역대 최고인데요. 거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 한 달 수익금으로 기록되었네요. 뭐 그래봐야 지난 3달 동안 떨어진 게 오른 거기 때문에 기쁠 것도 없습니다. 부디 앞으로 큰 변동 없이 얌전하게 우상향하기를 바라봅니다.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의 계좌의 경우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그리고 여러가지 성격의 종목들로 분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했던 행동이 반등장에서 예상보다 더 큰 상승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기준 금융자산 현황은 급격한 상승을 하여 드디어 계좌 평가액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에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난 2달 동안 계좌 바닥을 지키려다 보니 예상보다 일찍 투자금이 추가 투입되었고 이번 달에 큰 반등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좌의 바닥이 더 낮아지지 않게끔 하는 전략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 기록을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2개월 동안의 수익을 연평균 수익률로 치환하면 약 11%입니다. 매월을 기준으로 승률을 따져보면 65% 정도 되고요. 12개월 곱하기 65%를 하면 약 8개월입니다. 즉 12개월 중에 8개월은 상승하고 4개월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변동성은 14%인데요. 한 해 동안 14% 정도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보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계좌가 하락하고 또 가끔 폭락을 얻어맞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오르고 내림에 기뻐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8월쯤에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요동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관의 성과를 보면 참담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면 주가도 안 좋은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겠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보유한 주식들 중에 옥석을 가리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잘 살아남은 기업들은 나중에 분명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5월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것저것 이벤트가 많았어서 그런지 한 달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들여다볼 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이미 매수를 하며 주식이라는 나무를 심었고 인내심을 갖고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길 기다리면 됩니다. 괜히 신경 쓴다고 이래저래 만지면 오히려 손 타서 잘 못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죠. 5월 한 달간 코스피는 4.2%, 코스닥은 10.6%, S&P 500은 4.5%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코스닥이었는데 이번 반등장에서 2달 연속 두 자릿대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거 보면 역시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지수 모두 2달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는 5월 한 달간 플러스 5.8%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모든 계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미국 주식 할 거 없이 모두 상승하는 분위기라서 저의 다양한 계좌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 코스피와 S&P 500을 앞서며 양호한 결과를 얻은 것 같네요. 평가액 기준으로는 2,9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좌가 점점 커지다 보니 한 달에 수천만 원이 오르고 내리는 게 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절대 금액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그래프는 날렵한 V자 반등을 이어나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락 구간에서 평소 대비 저렴해진 주식을 대거 매수하면서 S&P 500 지수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ETF를 앞서기 위해서는 종목별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요. 같은 하락장에서도 덜 하락한 종목이 있고 심하게 더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때 비즈니스 모델이 온전하다는 전제하에 더 떨어진 종목은 나중에 결국 다시 더 오르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런 폭락장을 이용한 종목별 저가 매수 방법이 ETF 지수를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플레이는 ETF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주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기준 금융자산은 5억 3,8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5억 넘었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빠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배당금으로 받은 현금을 계좌에서 조금 뺐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액 상승으로 인해 금융자산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수익금 비율도 20%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현재 총 계좌에서 투자한 금액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수익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익금은 1억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언젠가는 수익금이 원금을 넘어서서 돈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것들이 폭락장에서 잘 살아남은 종목들이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마치 예방접종을 맞은 듯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다음 달도 좋은 시장 상황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구독자분들과 특히 후원자님들 계좌에 안녕과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6월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간 게 믿기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의 범위와 행동이 단순해지다 보니 더 하루하루가 비슷한 것 같고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주식 투자자로서는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지치기도 하였고요. 그래도 죽다 살아난 시장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간 코스피는 플러스 3.9%, 코스닥은 플러스 3.4%, S&P 500은 플러스 1.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2, 3월 폭락장 이후에 3달 연속으로 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만 봐서는 마치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주식시장은 흔히 실제 경제 상황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하니 우리의 실제 상황도 주식시장처럼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 지수가 오르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는 6월 한 달간 마이너스 0.8%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나의 계좌가 하락하면 저 혼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쉽기 마련인데요. 전체 계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포트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당 포트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종합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배당 포트도 그렇고 미국 포트도 그렇고 안정적인 배당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급격히 반등하는 시장에서 성장주로 돈이 많이 쏠리면서 전통적인 배당주들이 소외받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 계좌에서 비중 1, 2등을 다투며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이크레더블과 고려신용정보가 각각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10%씩이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성장성이 좋은 회사들이고 배당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였지만 단단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처럼 모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의 계좌만 상승했던 적도 있으니 뭐 이런 일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6월 기준 금융자산은 5억 6천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계좌 금액이 커지다 보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하겠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만 추가로 투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6월에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아서 추가금 투입을 대기하고 있었고 때마침 6월 15일에 한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평소에 사고 싶어 눈여겨보고 있었던 LG생활건강 우선주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져서 2천만원가량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고 싶어 했던 종목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시긴 하겠지만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따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다 끝나고 보니 계좌 마이너스 된 거에 비해서 좀 오버해서 매수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부디 앞으로 몇 달간은 계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다시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 이란 간 전쟁 위기,
그리고 얼마 안 돼 나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끝나기도 전에 주식양도소득세 계획 발표. 정말 주식하기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중간중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상황 추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언제나 그랬듯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 하며 흔들어댈 테고요. 남은 반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돈 버는 기업에만 집중하여 투자에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특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에게 커피와 국밥을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도 남은 반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작년 같으면 휴가 시즌이라서 어디 멀리 놀러갈 생각을 했을 텐데 올해는 꼼짝없이 방콕입니다. 그래서 올해 휴가 기간 동안은 집에서 방콕을 하되 여행지에 놀러 온 것 마냥 비싸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탱자탱자 쉬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평소에는 가기 부담스러웠던 회전초밥집도 가고 장어덮밥집도 갔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값과 호텔 값에 쓸 돈으로 소비 레벨을 조금 높여보니 생각보다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비 방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따른 주식 투자 종목 대상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6.4%, 코스닥은 10.5%, S&P 500은 5.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1에서 3월 폭락장이 이어진 이후에 4월부터 7월까지 연달아서 모든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록을 시작한 2016년 이래로 이렇게 모든 지수가 4달 연속으로 오르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주식시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마치 코로나 사태가 끝났거나 앞으로 곧 끝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저의 종합 포트폴리오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7월 한 달간 저의 종합포트는 7.5%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가한 평가액은 4,247만원입니다.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의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수익금은 수십만원에서 많으면 수백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계좌 평가액이 6억원까지 늘어난 지금은 한 달에 수천만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평가액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게 복리의 힘이 아닐까 조금씩 실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누적 수익률은 현재까지 1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3% 정도입니다. 단기간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10%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주식 투자 평가액이 1억 원을 넘었을 때부터 고민해온 것인데요. 투자금이 10억 원이 넘고 20억 원이 넘어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방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계좌가 커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지금보다 계좌가 작았을 때나 커진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유연하게 투자 방법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돈을 잘 벌고 주주에게 환원 의지를 갖는 기업에 나의 자산을 투자한다는 개념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2%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S&P 500도 플러스 수익률로 양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1년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목표를 이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지금 모든 투자금을 빼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이뤘더라도 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매년 10%의 수익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지 않습니다. 2018년과 같이 마이너스 수익을 안기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얻는 수익의 8-90%는 전체 투자에서 2에서 7% 기간에 얻어진다고 합니다. 수익을 줄 때만 시장에 머문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머물면서 불릴 수 있을 때 바짝 불려야 합니다. 즉, 계좌가 쑥쑥 자라나는 시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겁나서 팔다 보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은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기록은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4천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계좌 평가액이 줄어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채워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5달 동안
계좌가 6억 원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인데요. 계좌 평가액이 커진 만큼 하락할 때 너무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돼서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이에 월급도 맞벌이로 차곡차곡 잘 모아놔야겠고요. 앞으로 저의 단기 목표는 23년까지 순자산 10억입니다. 그리고 중기 목표는 28년까지 순자산 20억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목표를 말하는 이유는 신기하게도 말한 것과 비슷하게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패턴 완성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도 적어놓고 목표를 정해놓으면 현재와 목표 사이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뇌가 알아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과연 3년 전 그리고 8년 전이 오늘 세워놓은 목표는 어떻게 될지, 그 목표로 다가가는 길에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 길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올해 여름이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 계절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4월에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방콕만 하면서 지낸 것 같네요. 그나마 즐길 수 있었던 게 시원한 커피숍에서 취했던 휴식인 것 같은데요.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해주신 멤버십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불가능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계속해서 덜 나빴던 얼마 전의 상황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마저도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간 코스피는 3.4%, 코스닥은 4%, S&P 500은 7%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었는데요. 반대로 4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지수가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보는 모습 같은데요. 그래서 즐거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 저희 주식 계좌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계좌의 합인 종합포트폴리오는 8월 한 달간 5.7% 상승하였습니다. 계좌 평가액 기준으로는 3,3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주식 투자 총 수익금은 9,400만원인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월급을 모두 합친 연봉보다도 큰 돈입니다. 연말 또는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잘 이어나간다면 저에게 있어서 직장인은 부캐릭터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잡은 누적 수익률은 1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때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188만원이 됐다는 건데요. 중간에 입금과 출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측정할 때 흔히 사용하는 시간가중 방식의 수익률 계산 방법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4% 정도입니다. 장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2% 정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최근에 급격한 상승으로 오버페이스 같아 보이긴 합니다. 수익률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놓을 수 있을 때 벌어놔야 나중에 하락을 얻어맞더라도 큰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더해서 수익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다고 겁나서 팔고 내릴 때 같이 얻어맞으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수익률은 17%입니다. 코스닥은 올해 수익률이 27%로 점점 더 넘사벽이 되어가네요. 지난달 플러스로 돌아선 코스피와 S&P 500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어디에서도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요. 전세계 정부가 엄청난 돈풀기로 흔적을 덮어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다 같이 상승한다고 해도 유동성의 끝자락에서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해야 합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은 6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 막 6억을 넘어섰었는데 상승하는 폭이 가파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마법 공식 매도 차익 700만원가량을 계좌에서 출금했는데요. 그래서 투자원금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수익금 덕분에 금융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투자금 대비 수익금의 비율도 28%로 비중이 많이 커졌네요. 앞으로 수익금 비율이 증가하면서 언젠가는 투자원금을 넘어설 날이 올 것입니다. 72 법칙에 의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2%라고 가정할 때 원금이 2배 될 때까지 6년이 걸리니 아마 이 기간 안에 투자원금보다 번 돈이 더 많아지는 때가 오겠죠. 점점 복리의 힘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주식 투자 운용 목표는 계좌금이 마이너스일 때만 매수하는 것인데요. 연말까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장이 오면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월급과 필요하면 마통의 힘까지 빌려서 다시 한번 주식 사재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그림을 보고서도 누군가는 1번의 관점으로 누군가는 2번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1번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네. 금수저가 돈으로 돈 버는 거 자랑하는 거네.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2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10년 동안 월급 받아서 번 돈으로 집도 차도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모습,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주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확신이 들어 모아놓은 돈을 주식 투자에 투입하고 수차례의 하락장을 견디고 지루한 시장에서 탈출하지 않고 공포의 순간에 과감한 베팅을 하며 수익을 증가시켜 나가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2번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 과정을 지속하는 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유난히 보름달이 크고 밝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족 간 거리두기까지 될지 몰랐는데 이번 추석 명절은 군대 시절을 제외하곤 처음으로 고향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이 참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휴일이 긴 만큼 넉넉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 특히 멤버십 후원자님들은 더 건강하고 더 잘생기고 이뻐지시길 보름달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코스피는 플러스 0.07%, 코스닥은 마이너스 0.01%, S&P 500은 마이너스 3.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보합세이고 미국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5달 연속으로 거침없이 상승하던 주식시장이 잠시 쉬었다 가는 것 같네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동시에 불안감도 점점 커졌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저의 주식 계좌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식으로 구성된 마법포트, 배당포트, 성장포트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미국 주식이 포함된 해외 ETF 포트와 미국 포트는 적지 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체 계좌의 합인 종합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입니다. 계좌 평가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51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의 월급 2배에 해당하는 손실이긴 하지만 수천만원 손실을 몇 번 경험해보니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주식 투자는 한두 달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수익의 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 일주일, 한 달 수익 손실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잡은 누적 수익률은 186으로 지난달 대비 약간 하락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1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그리 매력적인 모습은 못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꾸준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수익률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7%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와 S&P 500은 이에 훨씬 못 미치며 세면을 구이고 있네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들의 코스닥 비중이 높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개인 투자들 사이에 주식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투자 기록을 시작한 2016년과 2017년에 플러스 수익을 얻은 건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다음 해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폭락장에 새로 진입한 개인 투자들은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값이 떨어진 주식을 사서 가격이 회복하는 걸 본 경험 덕분에 다음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잔잔한 파도는 좋은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해 겪은 파도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은 6억 4,4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6억 3,200만원보다 1,200만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계좌가 증가한 이유는 돈을 더 넣어서겠죠. 올해 전략이 계좌 마이너스 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거여서 평소에는 월급으로 길을 모으고 있다가 계좌가 하락하는 순간에 듬뿍 사들이고 있습니다. 리얼티인컴과 비자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리얼티인컴은 월 배당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배당금을 더 늘리고 싶어서 매수했고 비자와 구글은 높은 ROE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어려울 때 뿌린 씨앗이 항상 열매를 맺어주었기에 이번 하락 때 매수한 주식들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계좌가 하락하지 않을 때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놓고 매수를 해야 할 때는 마통까지 합쳐서 주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좌 크기가 커지다 보니 월급으로는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마통 사용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부채 비율은 15% 정도라서 크지는 않지만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의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매년 갱신을 해야 하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신용대출이라는 게 직장인의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재빨리 갚을 수밖에 없는 돈인 거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직장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제적 자유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현금 대비 대출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계좌를 키워나가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계좌를 키우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대형견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계좌 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좌 목표액은 올해 6.7억 원, 내년 7.7억 원, 2022년 8.8억 원, 2023년 10억 원입니다. 급하게 목적을 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투자 그릇을 점점 키워나가며 차근차근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저는 매월 월말에 한 달의 주식 투자 성과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늦었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2.6%, 코스닥은 마이너스 6.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8%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에서 저의 종합포트도 마이너스 3.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계좌 평가액은 마이너스 2,659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손발이 후덜덜하네요.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거침없이 상승했던 기간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지금 같아선 지난 2월에 이은 3월 같은 모습만 안 나타나길 바랄 뿐입니다. 2016년을 100으로 기준 잡은 누적 수익률은 지난 9월 186에서 178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지난 몇 달간 참 급격하게 오르긴 했네요. 시장이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10월까지 올해 수익률은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5%나 하락했는데요. 벌 수 있을 때 벌어놓고 또 이렇게 내어주는 게 주식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었을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수익률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평가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2,659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계좌 평가액은 지난달보다 300만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3천만원가량을 추가 매수했기 때문이죠. 저는 계좌 평가액이 상승할 땐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계좌가 하락할 때마다 하락한 만큼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올해 마이너스 통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제가 직장인으로서 최소 몇 년간은 월급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간 동안 이자율보다 높은 투자 성과 기록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절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장치 없이 외줄타기 하다간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3천만원을 전부 미국 주식 사는 데 썼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지 같이 보시죠.
제가 매수한 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존슨앤존슨, 3M,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IT 기업이 강세이고 바이든이 되면 바이오주가 강세일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저 꾸준히 돈 잘 벌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기업을 매수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금액을 베팅했는데요. 과연 3월 베팅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주식 투자자 모두가 플러스 수익으로 즐거운 연말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단순화된 생활 패턴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 제 생각과 기록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채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따뜻한 커피와 국밥, 그리고 무려 삼겹살을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관심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주식시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코스피는 제가 투자 기록을 시작한 2016년 이래로 한 달 동안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1월 한 달간 무려 14.3%나 올랐네요. 코스닥도 11.8%로 두 자릿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S&P 500도 10.8% 오르면서 역시 두 자릿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주식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 주식 관련 대화도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저의 전체 계좌 수익률은 7.5%를 기록했습니다. 계좌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종목들을 섞어 놓다 보니 오를 땐 적게 오르고 대신에 내릴 땐 적게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좌평가액 기준으로는 11월 한 달 동안 4,6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달 2,600만원 넘게 하락했었는데 많이 회복이 되었네요.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잡은 누적 수익률은 1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면서 시장을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주식을 더 사는 전략으로 시장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올해 수익률은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올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성과가 좋습니다. 사실 저번 달만 해도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시장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전문가들 말 듣고 샀다 팔았다 했더라면 손실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진득하니 인내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11월 한 달 평가액 기준으로 이익은 4,637만원인데 늘어난 계좌 평가액은 1,450만원 가량입니다. 왜냐면 3,200만원 가량을 매도했기 때문이죠. 매도 종목 중에는 배당금 삭감을 이유로 이전부터 매도를 예고했던 신영증권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한 투자금이 줄어들며 이렇게 전체 계좌는 완만히 상승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투자로 인해 얻은 이익의 비율은 29%로 상승하게 되었죠. 주식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한 해에 10% 수익만 얻어도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주식을 사모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 중인 좋은 주식을 일부러 팔 필요는 없겠지만 언제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상태로 기다리다가 시장이 빠지는 때에 매수를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주식 투자라도 좋은 결과를 내어 즐거운 연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과 회사만 오가며 하다 보니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지나갔다는 말보다 헤쳐왔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먼 훗날 돌이켜보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시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암흑 같은 시간이 끝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주식시장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코스닥 지수가 1,000을 향해 달려가며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코스피는 10.9%로 두 자릿대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9.3%로 높은 상승을 이어가며 한국 주식시장 전성기를 이끌어줬습니다. 미국 S&P 500도 3% 상승으로 아름답게 202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서 저의 전체 계좌 수익률은 2.8% 상승에 그쳤는데요. 너무 좋았던 시장 상황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성과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주가 많아서 배당락의 영향이 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시장에 많이 못 미치는 기록이라 아쉬운데요. 하락장에서 덜 떨어지는 포트라고 이로를 해봅니다. 아쉬운 상승률에도 계좌 규모가 크다 보니 늘어난 계좌 평가액은 1,824만원입니다. 2.8% 수익에 1,824만원이면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에게도 현실감이 좀 없는 액수이긴 한데요.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잡은 누적 수익률은 197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값을 갱신했습니다. 이 값이 200이 되면 시작할 때 넣은 돈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가 2배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차례 들어오고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종 수익률은 23%를 기록하였습니다. 코스피 31%, 코스닥 45%에 비하면 초라한데요. S&P 500의 16%보다는 앞선 거에 만족해야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난 기록에서 보다시피 한국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하락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너무 좋은 전망만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시장은 예측 불가하다는 거 항상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12월 평가 수익이 더해져 2020년 최종 계좌 잔고는 6억 7,682만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신영증권 우선주를 매도해서 생긴 돈이 있기도 하고 21년 확정 배당금을 늘리고 싶기도 했는데 일단 아껴두었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 급하게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도 됩니다. 주식시장 어디 안 가거든요.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주식시장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결코 쉽지 않은 투자 기간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천만원, 4천만원이 깨져나가는 상황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 계좌를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로 맞춰서 다행이긴 한데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변동성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서 얻게 된 2020년 한 해 평가의 기준 수익은 1억 2,484만 8,610원입니다. 2019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노동소득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위로하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 덕에 외롭지 않은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멤버십 회원님들 덕분에 유튜브도 힘내서 할 수 있었고요. 항상 과분한 관심과 응원 감사합니다. 2021년 올해도 함께 노동하고 학습하고 존버하는 한 해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그리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